금융시장에서 별명은 때로 독이 됩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가 얻은 한국판 디보라는 별명이 딱 그렇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 별명만 믿고 미국 증시의 대표적 배당 성장 ETF인 디보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믿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설계의 철학부터 엔진의 출력 방식까지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떠나 내가 가진 총 금액의 40%를 미국 주식 인컴 전략에 투자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 두 상품의 유전적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과 함께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지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디보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이하 미베커라 부르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입니다. 2024년 6월 28일 이전까지는 두 상품이 거의 형제처럼 닮아 있었지만 그날 이후 코덱스 미베커는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디보는 시가총액이 크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검증된 우량주들만 100% 채워집니다. 마치 유기농 식단으로만 채워진 정갈한 밥상과 같습니다. 코덱스 미베커는 디보 스타일의 종목 70%에 S&P 500 지수 30%를 섞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몸에 좋은 유기농 식단을 유지하되 기운을 내기 위해 고열량 에너지 드링크를 30% 섞어 마시는 셈입니다. 왜 이런 변화를 줬을까요? 디보는 S&P 500 종목 중 배당 성장성과 주가 상승 잠재력이 높은 20에서 30개 우량주에 집중 투자합니다. 코덱스 미베커는 디보와 거의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복제했으나 현재는 배당 성장주 70%에 S&P 500 지수 30% 수준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원인 배경에는 2023년, 2024년 미국 증시 매그니피센트 7, 즉 초거대 기술주들이 모인 3개 종목을 합친 ETF인데 초고대 기술주들이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전통적 배당주들은 이 상승 탄력을 따라가지 못했죠. 코덱스의 선택은 한국 투자자들은 배당 인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수가 오를 때 내 계좌만 멈춰있는 소외감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수 노출도를 높이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의 장점을 먼저 보면은 S&P 500 지수 비중 덕분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날 때 기존 디보 방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배당 성향이 강한 가치주들은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지만 S&P 500 지수 비중이 섞이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즉 방어력을 일부 희생하고 공격력을 보강한 셈입니다. 많은 분이 커버드콜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상품이 하락장에서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커버드콜에도 농도가 있습니다. 제피나 잽큐 같은 상품이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옵션 매도에 할애하여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현금을 쥐어짜는 전신 갑옷 스타일이라면 디보와 코덱스 미베커는 필요한 곳만 막는 작은 방패 스타일입니다. 두 상품 모두 액티브 ETF로서 모든 종목의 콜옵션을 파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몇몇 종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옵션을 매도합니다. 특히 코덱스 미베커는 30%의 S&P 500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옵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커버드콜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은 디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상품이 인컴형 상품이라기보다는 배당 성장 주식형 상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은 커버드콜의 프리미엄보다는 하락장에서의 방어력은 커버드콜의 프리미엄보다는 담고 있는 주식들이 얼마나 덜 빠지느냐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분배금 정책의 진실.
투자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부분이자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이 바로 분배율입니다. 여기서 두 상품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디보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배당 플러스 프리미엄만 따서 투자자에게 줍니다. 열매가 적게 열리는 해에는 분배금도 조금 줄지만 나무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반면 코덱스 미베커는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까지 꺾어서 분배금으로 줍니다. 연 9%라는 높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주가가 오른 부분을 강제로 실현해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장일 때는 나뭇가지를 꺾고도 금방 세 가지가 돋아나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돋아날 가지가 없는데도 계속 꺾어내면 결국 나무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2025년의 데이터를 복귀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코덱스 미베커의 총수익률, 분배금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약 16%로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분배금을 받아 생활비로 쓴 투자자의 계좌에는 주가 상승분은 고작 4% 내외였습니다. 만약 환율 효과마저 없었다면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디보는 주가 자체가 13% 넘게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코덱스가 매달 현금을 많이 주니 이득인 것 같지만 장기 복리의 관점에서 보면 내 자산의 몸집을 키우는 데는 디보가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고배당의 달콤함이 복리의 마법을 방해하는 복리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나쁜 상품일까요? 아닙니다.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은퇴 및 즉시 현금이 필요한 투자자에게는 매달 주식을 직접 팔아 생활비를 만드는 번거로움을 ETF가 대신 해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9%의 현금 흐름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기 투자자에게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고 시드머니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이 상품의 높은 분배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세금을 떼고 분배금을 받는 것보다 원금 자체가 우상향하는 상품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미국 50%, 한국 50% 인컴 전략으로 매달 안정적인 분배금을 쌓아갑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레버리지 비중을 기계적으로 늘리고 반등하면 레버리지 비중을 줄여 기존 인컴 상품의 비중을 늘립니다. 하락률에 근거한 철저한 비중 매매, 이것이 제가 시장을 이기는 확률 높은 방법입니다. 멤버십 비중 매매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월 2회 비중 매매 실시간 공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